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숙련 노동자에 대한 행정명령, 전문직 비자죠. H-1B에 대한 행정명령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해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뛰어난 천재들, 인도에서 거의 70%가 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뛰어난 천재들, 그 다음에 인도, 중국 같은 곳의 최고급 인력들을 그냥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던 미국이 H-1B를 중단하면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그 엔지니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면 크게 문제는 있겠어. 좀 타격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대까지 미국의 생산성의 50%를 이 H-1B 비자가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천재가 한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처럼 그런 H-1B 비자를 가진 세계의 천재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고 지금의 미국이 유지될 수 있다. 패권은 H-1B를 통해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정리한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올라온 글인데요. 물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퍼붓고 있는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팩트 자체를 무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걸 한번 보면요. 이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1인당 무려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자는 거는요. 고학력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사실상의 세금이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노동자의 비자 수수료가, 그러니까 미국은 비숙련 노동도 엄청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멕시코에도 그렇고 남미에서도 그렇고 비숙련 노동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조업도 안 하고 하는데 농사를 더더욱 짓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문이 많이 닫혔다고 하는데요.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1년 이상 근무하면 비자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와 H-1B 비자를 비교해 보면요. 비자 수수료가 무려 127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자 거는 한 1,000달러 미만이라는 거죠. 한 800달러, 700달러 이 정도 되는데 오히려 끌어들여야 할 H-1B의 그냥 전문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0만 달러를 받으니까 이건 사실상 숙련세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 정책이 외국인 대신 미국 출생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하지만요. 만약 정책이 의도대로 작동한다면 이는 고학력 전문 지식을 갖춘 노동자들이 미국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를 사실상 붕괴시킬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건 많이 경고된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H-1B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영주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도 이 H-1B 비자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1B 비자를 10만 달러를 매기는 거는 굉장히 미국에서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과거 연구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H-1B 노동자의 증가가 미국 전체 생산성의 30에서 50%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전체 생산성 성장이 100이었다면 그중에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H-1B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했다는 거죠. 한 명의 천재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요. 그런데 미국은 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천재를 해외에서 거의 비자 하나만 준다고 하면 공짜로 데려와서 그들이 모두 눌러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력을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이 비자로 유입되는 전문 인력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학, 의학, 기초과학, 금융분석 등 21세기 고성장 첨단 산업을 떠받치는 기술을 제공해 왔고요.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새로운 산업들이 결국 미국인, 그러니까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미국인 모두들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해 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1998년 이후 의회가 H-1B 연간 상한을 3배로 늘렸다가 2004년에 갑자기 56% 삭감했을 때가 있었대요.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살펴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도시에 H-1B 노동자 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해당 충격이 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특허와 창업과 임금 다양한 지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했는데 그 결론은 명확했다고 합니다. H-1B 노동자는 미국 경제의 역동성과 기회를 촉진한다고 명확하게 데이터 분석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H-1B 비자가 많았다 갑자기 줄어드니까 특허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H-1B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의 발명과 산업을 창출하는 특허를 늘린다는 게 명확해지고요. 이런 숙련된 노동자들 그리고 첨단 기술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고성장 스타트업 설립을 증가시켰고 그것이 살아남는 성공률도 높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노동자들도 그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생산성의 성장은 학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고임금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H-1B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 안팎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요. H-1B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7% 더 높은 산출가, 매출이라고 하겠죠. 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가 더 고용됐지만 미국인 고용이 줄은 건 아니고요. 당연하겠죠. 일부 핵심 보직에 H-1B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테니까요. 오히려 경제 전반은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2010년 동안 H-1B 노동자가 한 도시 내 외국인 기술자 노동자 비중을 1%포인트 높였을 때요. 그러니까 H-1B 노동자가 1%만 늘어나도 그 도시에서요. 대졸 노동자의 임금은 7에서 8% 상승하고요. 비대졸 노동자의 임금도 3에서 4%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H-1B 비자를 가진 고승력,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도나 중국 등에서 올려온 가장 똑똑한 천재 같은 노동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를 서포팅하는 대졸 노동자의 임금은 더 크게 뛰었고, 그리고 비대졸 노동자,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이나 어떤 관리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도 3에서 4% 상승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물론 비대졸 노동자의 임금이 더 올랐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단순히 미국만의 H-1B 비자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두가 더 좋은 결과를 낳은 게 H-1B 비자였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H-1B 비자에 대해서 10만 달러의 비용을 매긴다는 이런 포고문을 발표할 때요, 미국 출신 노동자의 임금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H-1B가 아니라 미국 출신을 뽑아도 되는데 이 H-1B 때문에 싼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게 뭐냐? 미국 컴퓨터 과학자의 임금이 외국인 H-1B 노동자가 없었다면 2.6에서 5.1% 더 높았을 것이라는 연구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이 연구의 결론은요, 실제로는 H-1B 노동자가 미국 경제에 막대한 순이익을 가져온다고 결론 짓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것만 쏙 빼서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1990년대 후반 기준으로요, 미국인 전체가 152억에서 202억 달러의 혜택을 받고요, 미국 기업의 부가가치는 연간 250억 달러 증가했다고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가요, 그 당시로서 약 한 28조, 한국으로 200억 달러니까요. 한 28조, 요즘 환율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 혜택을 받고 미국 기업들은요, 한 250억 달러, 약 한 35조 정도의 이득을 봤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 기업 주식을 보유한 미국인의 부, 특히 은퇴자 자산의 증가로 당연히 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인용한 연구조차 H-1B 축소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발표하면서요, H-1B 비자의 노동자의 임금이 미국 정규직 대비 36% 낮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하죠. 처음에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아무리 핵심 인력이라도 높게 받을 수 없으니까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받는 게 H-1B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묘하게 평균을 잘못 비교한 거라고 합니다. H-1B 최저임금을 입문 단계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거를 미국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내다보면 상위 한 3분의 2쯤으로 가는 거잖아요. H-1 비자를 받은 건 신입사원 월급을 통계를 낸 거고, 평균 임금은 사실상 상위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의 임금을 비교했으니 당연히 미국 정규직 때보다 낮은 거로 나오죠. 이 정도 경력 차이하고 임금 차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당연히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H-1B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통계를 왜곡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터슨 연구소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고수년 노동자들을 미국이 더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H-1B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직의 노동자들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미국에서 유일하게요, 보수나 진보를 불문하고 지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71%, 민주당 지지자의 86%가 이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드물게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란 거예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얼마나 반이민 정서가 미국과 동떨어지고, 그다음에
공화당 내부의 주류와도 동떨어진 정도의 강한 반이민 정서의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자 제한 발표가 나오는 걸 보면요. 뭐 10만 불량 어마어마한 돈을 매기지만 사전 공청회도 없고 영향성 분석도 없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18시간 만에 발표 시행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어떤 중요 정책을 미국 내에서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 반이민 정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요. 이게 아마도 미국의 미래를 꺾어버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나중에 중국에 추격당하거나 어쩌면 미국이 정체 상황에 빠진다면 이 H-1B 비자에 10만 달러를 매겼던 이 시점이 미국이 쇠퇴하는 초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장벽은 실제로 미국이 쌓는 장벽은 멕시코 장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고숙련 노동에 대해서 미국이 장벽을 쌓음으로 해서 미국의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쇠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전쟁이 끝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해오던 사람이 사실상 독재 아니냐. 전쟁을 빌미로 니들이 독재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해왔잖아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말을 합니다. 휴전되면 다른 사람에게 정권이 넘어가야 하고 나는 언제든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또 말을 바꿀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자신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고 심지어 푸틴마저도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선거도 안 했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아니야 난 전쟁이 끝나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밝힌 거는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푸틴에게도 나랑 협상하자. 나랑 협상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고 우리가 휴전을 할 수 있으면 그 이후에 난 떠난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방송 인터뷰라는데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있습니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요. 종전 이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권력 유지가 아닌 전쟁의 종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자신에게 대한 비판을 젤렌스키도 명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요. 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요. 내 목표는 공직에 계속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종전 이후에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선거에 대해서도요.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을 활용해 의회에 선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고요. 새로운 권한을 가진 지도자를 사람들이 원하게 될 것이란 점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퇴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요. 정치적 정당성을 새롭게 확보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인데요. 사실 젤렌스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영국의 수상 처칠이죠. 처칠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치러진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지도자, 처칠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데는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영국 국민들이 당시에 판단을 한 거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젤렌스키는 안보 상황이 선거의 큰 장애 요인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봤다고 합니다. 휴전 기간 동안 안보가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이 선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우크라이나 헌법상 계엄령 기간에는 선거가 금지되어 있지만 휴전이란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는 이제 계엄을 풀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선거를 치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6.25 때도 선거를 치르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선진적이었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이라 당연히 선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산에 피난 가 있는 도중에서도 선거를 치렀지만요.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엄 상태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산에서 선거를 치를 때랑 지금 다른 게요. 예전과 비해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국외로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가 러시아에 점령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투표권은 인정을 해주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친러 세력들이 또 다 투표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을 만들려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휴전을 푼다고 바로 선거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휴전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젤렌스키가 자신이 전쟁이 끝날 경우 새로 선거를 치르고 자기가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출마를 하더라도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자신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밝힘으로써 본인을 둘러싼 논란을 누그러뜨리고 지금 휴전 협상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의 이번 발언은요, 종전 이후의 정치 일정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처음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경우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통해서 지도자의 책임을 그리고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한 건데요. 이러므로 해서 협상을 자기한테 맡겨달라라는 것도 됩니다. 푸틴이 계속 너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정통성 있는 지도자고 난 이게 잘 되면 내려놓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협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기도 하죠. 그래서 종전 협상이 본격화된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지원과 국제적 지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